저한테 첫 환자분, 그분은 정말 평생 잊기가 어려운 분인 것 같습니다. 경추 골절 후에 척수 손상이 생기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 말을 30대 초반에 신혼부부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네, 저는 허리나온병원의 병원장 김민성입니다. 저는 재활약과 전문이고요. 재활약과 전문된 지가 한 24년째 됩니다. 그 원장님께서 24년 정도 하셨으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주로 원장님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어떤 불편함으로 찾아오시나요? 저희 병원이 그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저는 병원에서 관절 파트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경계 이상이 있는 분들 진단을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같이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환자분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아신다고 좀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거는 그 뭐 걸음걸이만 보고 아는 거는 도사고 그렇진 않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 환자분이 오실 때의 모습을 잘 본다,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얻는 대부분의 정보는 환자분들한테 오는 건데, 들어오실 때 걸어오는 모습, 어디를 잡고 오는지, 어떻게 걷는지, 띠뚱거리는지, 절구 있는지,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는 시진이라고 하거든요. 보면서 먼저 저분은 어디가 좀 불편하시겠구나.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문제, 환자분이 어떻게 불편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듣고, 또 만져보고 또 움직여보고, 그렇게 하면서 얻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몇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을 치료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자분이 뭘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뭐 물론 뭐 다 안 아프기를 원해서 오시죠. 근데 재활약과 그 레지던트 할 때 트레이닝 받는 코스 중에 제가 다른 과랑 좀 차별이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 재활약과 의사들은 환자를 보고 난 다음에 항상 목표를 세워요. 그걸 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의 골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를 트레이닝을 계속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 외래에서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를 보고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저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 골을 잘 설정을 하고 그 부분을 서로 맞춰 갑니다. 그래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과 의사 간의 목표 설정이 서로 맞아야 된다. 그래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제 관절 쪽을 보면 사실 관절은 좀 그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무릎 같은 경우, 그리고 고관절 이런 쪽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더 질환이 많죠. 어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어깨는 많이 쓰는 분들한테 잘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중년이나 아니면 30대 이런 분들도 많이들 아파하시고, 반복해서 아파하시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어떤 특정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은 많이 쓰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 원장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분들은 몇 명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처음 재활약과를 접하고 레지던트가 됐을 때 저한테 첫 환자분, 그분은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평생 잊기가 어려운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그때 당시에 30대였고요. 신혼부부였고요. 행글라이더 타고 가다가 행글라이더가 추락하면서 경추 골절이 되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경추 골절 수술을 하고 사지마비 상태에서 신경외과에서 재활약과로 전과가 되신 그런 환자분이셨거든요. 처음 봤을 때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환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경추 골절 후에
척수 손상이 생기신 분이었는데, 이제 척수 손상은 재활약과에서는 그 척수 손상의 레벨에 따라서 이 환자분이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목표점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좋아지고 싶어도 좋아질 수 없거든요. 왜냐면 그 신경이 다친 거 이하 부분은 다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은 휠체어 타기 정도입니다. 아예 이제 걸을 수는 없고, 그리고 자기 최대한 한다면은 자기의 손으로 밥 먹기 정도까지가 그분의 가장 맥시멀한 향상이 될 수 있는 기능. 근데 이제 환자랑 보호자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말을 30대 초반에 신혼부부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그 말을 하면서도 그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일 거라는 생각 못하고 뭐 바쁘게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와, 정말 내가 엄청난 그 좌절감을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환자분은 정말 자기 맥시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좋아져서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시면서 저기 선생님이 말해준 그 목표점까지 자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가시는데, 제가 이게 진짜 고마운 거 맞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때 먹먹한 기억은 계속 남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어쨌든 첫 환자고 원장님이 이제 앞으로 그 20몇 년을 하던 의사 생활에 네. 정말 약간 큰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건 이후로 좀 뭐라 그래, 마인드? 이런 게 조금 많이 예, 마인드 많이 네.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정말 열심히 해드려야 된다.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의사는 최대한 환자를 독려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자분한테 잘 설득을 해야 된다. 그거는 많이 정말로 배운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실 때 좀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 30대 환자분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의 환자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조금 진짜 경미한 환자분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이제 그 환자분들이 원장님한테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을 때 좀 개인적으로 아 진짜 이 말을 듣고 나는 의사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뿌듯했던 피드백이. 그 뭐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겠지만 원장님 고맙습니다가 제일 좋은 피드백이에요. 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안 아파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주변 분들한테 꼭 이 병원 좋은 병원이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가시면은 뭐 정말 뿌듯하죠. 근데 원장님 막 20년 넘게 이렇게 의사 하시다 보면 사실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좀 중간에 아, 의사를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있죠. 어떨 때 좀 그런 마음이 생기세요? 수시로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누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특히 이렇게 개원을 해서 있으면 한 곳에서 계속 진료를 봐야만 하고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의사들도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그럼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술도 먹고요.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에서 좀 뛰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거 보면 또 하길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 만족도가 높으시잖아요. 근데 원장님 생각할 때 우리 병원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여쭤봤을 때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마음가짐이 저랑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많이 좀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이제 어려운 케이스 또 놓치기 쉬웠던 케이스 환자분들이 있으면은 의료진끼리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컨퍼런스 같은 걸 통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런 거는 놓치지 말자. 그런 부분들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높이 평가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이 이제 중간에 뭐 의사 하면 이제 의사도 좀 사람이니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더 옛날로 가서 그럼 의사가 왜 되셨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공대 갈래다 떨어져서 의대 왔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옛날 학적부를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과학자가 되겠다고 갑자기 꿈이 바뀌고,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는 하여간 고3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공대를 썼던 것 같고, 공대의 꿈을 못 이뤄서 의대로 왔습니다. 뭐 이게 팩트니까. 그래도 지금은 의사가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딱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공대에는 막연한 저의 환상이었던 것 같고요. 의대에 와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저는 제 스스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저희 허리나은 병원을 좀 어떤 병원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허리나은 병원을 믿고 올 수 있는 병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나은 병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모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